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억대의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문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자신을 표적 수사했다. 그 과정에서 명예가 훼손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이죠. 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이 세간의 의혹은 비등한데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덮어버린 무혐의 처분한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등했죠. 그래서 문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라도 철저히 수사를 하고 위법행위가 발견이 되면 사법 처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겁니다. 이 지시 이후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권고했죠. 그런데 김학의 씨를 둘러싼 의혹뿐만이 아니고 이 사건을 과거의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등에 외압이 있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라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끝에 한 석 달도 채 안 돼서 결론을 냈는데요. 김학의 씨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죠. 하지만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서면 조사 딱 한 번 하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당시에 수사 지시를 하면서 이 세 사건에 대해서 당시 수사기관이 고의로 부실 수사를 한 정황이 있다거나 또는 누군가의 비호 또는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 이렇게 언급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을 향한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본인을 찍어서 수사 권고를 했고 그 바람에 명예가 훼손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권남용이고 강요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리고 당시 수사 권고를 했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파견검사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그리고 무고 등의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적 의혹이 비등한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장관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거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올 리는 만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문 대통령의 딸에 이어서 아들에 대해서까지 지금 계속해서 의혹 제기하면서 물고 뜯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아예 이번에는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곽상도 의원이 연일 지금 물어뜯고 있습니다. 조선일보하고 서로 핑퐁을 쳐가면서 곽상도 의원이 조선일보에 자료 제공하고 그럼 자료 제공을 받은 조선일보가 그것을 토대로 의혹 기사를 생산하고 그럼 곽상도 의원이 그것을 또 재가공하고 다시 한번 유통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티키타카 하고 있죠. 우선은 문준용 씨는요. 예술가입니다.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땄고 미디어 아트 예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인의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미 10년 전, 11년 전 작품까지 지금 영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준용 작가입니다. 이 미디어 아트를 한다고 하면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게 좀 그게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어떤 사회적 맥락 같은 게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작품 활동을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자면은 예술과 엔지니어링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림자를 이용한 증강현실, AR, VR, 요즘에 각광받는 그런 기술이죠.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예술에 접목을 시킨 이런 작품들도 꾸준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를, 소리를 시각화한 작품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미국에서 석사과정 졸업작품으로 만들었던 이 증강 그림자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인데요. 쭉 보시면 좀 희한하죠. 네모난 박스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창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렇게 사람도 있고 증강 그림자라는 제목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당시에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이후에 뉴욕 현대미술관이라든지 홍콩, 러시아, 스페인, 프랑스 등등에서 전시회에 참여를 하기도 했었고요. 국내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서울 시립미술관 등에서도 여러 차례 이렇게 개인전도 하고 단체전도 하고 전시회를 열었던
그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이 전시 활동이 좀 뜸해졌고요. 최근에는 뭐 다른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곽상도 의원과 조선일보가 이 문준용 씨를 연일 물어뜯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 예술인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문준용 씨가 서류를 내서 채택이 됐고 1,4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특혜 아니냐,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원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특혜 의혹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곽상도 의원이나 조선일보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을 보면 우선은 첫 번째로 서울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원 건수도 늘리고 그리고 금액도 늘렸어요. 근데 이것이 문준용 씨를 위해서 늘린 것 아니냐, 이런 쟁점이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제출하는 서류 중에 피해 사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뭐 전시회나 작품 활동이 취소가 됐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제출하는 서류가 있는데 문준용 씨가 제출한 서류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재한 사람도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심사 서류에 해당이 된다면 문준용 씨는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쟁점별로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첫 번째 쟁점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사업 대상을 확대한 건 맞습니다. 전체 사업이 500건이었어요. 대상 사업이. 근데 이거를 330건을 늘려서 830건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15억 원 정도를 늘렸어요. 당초에 45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를 늘려서 6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체 5개 분야의 지원 내역이 이렇고요. 문준용 씨가 지원을 했던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 지원 사업, 이 사업도 당초에는 150건 안팎을 선정하려고 하다가 실제로는 254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38억 6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곽상도 의원은 지원 대상을 확대를 안 했으면 문준용 씨 떨어졌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확대한 것은 문준용 씨를 위한 것 아니었느냐, 뭐 이런 주장입니다. 이거 외에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근거가 너무 부실해요. 사업이 확대된 거 맞아요. 330건을 늘렸고 금액도 15억 원을 늘렸어요. 근데 문준용 씨 한 명을 위해서 1,400만 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15억 원을 늘렸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330건을 추가로 채택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것 같았으면 뭐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심사위원들한테 이 누구누구 아들이야, 그냥 얘기 한마디만 해주면 슬쩍 끼워 넣을 수 있는 건데 그 예산을 15억 원 이 공공기관에서 수립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당시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이 선정 대상을 확대한다라고 보도자료도 낸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4월 28일자 보도자료인데요.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긴급지원 신청 몰려 15억 추가 투입. 그러니까 당초에 500여 건의 10배에 달하는 4,999건이 접수됐다. 당초 이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5개 분야에 500건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10배가 넘게 지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준용 씨가 지원을 했던 이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 지원 사업에도 당초에 150건 안팎을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지원 단체가 1,770건이나 접수가 됐대요. 그러니까 10배가 훌쩍 넘는 물량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재단에서 긴급하게 그 지원 대상 건수와 지원 금액을 늘려서 더 많은 예술가에게 지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선정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배포를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입니다. 피해 사실 내역이 심사자료냐 하는 점입니다. 곽상도 의원이나 조선일보나 연일 이 의혹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문준용 피해 사실 4줄 쓰고 1,400만 원 최고 지원액 받아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계속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라는 문준용 4줄 확인서 다른 지원자엔 공지도 안 했다. 그래서 뭔가 특혜를 준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심죠. 그리고 사설까지 동원을 해서 피해 내역 단 4줄 썼는데 세금 지원, 대통령 아들이나 가능한 일, 이런 제목의 사설까지 싣고 있습니다. 자, 이 서울문화재단의 당시 공모 개요를 한번 보시죠. 제출 자료 중에 보시면 온라인 지원 신청서, 참여예술인 내역서,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사실 확인서 이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심의 기준이 나와 있죠. 사업 계획, 사업 내용, 사업 성과입니다.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그리고 사업 수행 역량 및 실행 능력. 이게 배점이 가장 커요. 60점이고요. 그리고 사업의 성과 및 기여도 20점, 합산해서 100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평가를 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사실은 심의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마는지, 실제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증빙하는 서류죠. 말하자면 일종의 자격 기준 같은 거죠.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는 피해 사실 확인서가 참고용이라는 얘기를 따로 공지하지 않았다. 다른 참가자들한테는 공지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준용 씨는 공지를 받았나요? 이미 보신 것처럼 심의 기준이나 그 배점까지 이미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20, 60, 20, 100점 만점. 거기에 이 피해 사실 확인서는 포함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피해 사실 확인서는 심의 대상은 아니고 참고용입니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왜 안 썼냐 이렇게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문준용 씨한테는 별도로 공지를 했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준용 씨 피해 사실 확인서를 한번 보시죠. 곽상도 의원이 공개를 한 건데요. 피해 사례는 전시 취소 3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월에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부산 미디어 특별전 취소됐고, 4월에 구룡포 예술국장에서 하는 개인전이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6월 예정인 오픈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인 요르단, 이 전시가 취소됐다. 이렇게 기재가 되고 있고요. 피해 내용이 4줄 기재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총 3건의 전시가 취소되고 그 외에도 올해 기획되었던 여러 전시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될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됨. 특히 2월에 예정되었던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는 불과 1주 전에 취소되어 손실이 큼, 작품 판매 기회가 상실되었으며 상기 취소된 전시를 위해 제작하였던 여러 작품들의 제작비 회수가 불가능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4줄만 썼다고. 4줄만 썼는데 어떻게 선정되느냐. 대통령 아들 아니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피해 사실 내용이 심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고요. 뭐 이것을 공지를 했네 안 했네. 그거 정말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죠. 그리고 몇 줄을 썼는지, 피해 내용을 몇 줄을 기재했는지가 기준이 된다면 4줄이 채 안 되는 기재를 한 사람도 여럿 선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오죽하면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서울문화재단에서 설 연휴인 지난 13일에 대응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보도자료까지 냅니다. 다만 전 언론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 배포한 바 있는 보도자료의 내용을 첨부로 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를 합니다. 문준용 씨도 계속 반박을 하고 있어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피해 사실은 심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 지원금 공모에 명시되었고 저는 그에 맞춰 피해 사실을 요약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피해는 제외하기도 하였지요. 곽상도 의원은 이 지원금 심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를 확보했으니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즉 제가 뽑힌 이유가 피해 사실 말고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숨기고 피해 사실 4줄만으로 대통령 아들이 지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곽상도 의원은 제 심사 점수와 등수까지 기자에게 공개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무분별한 권한 남용을 상습적으로 반복해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한해서 보장을 받습니다. 본인의 SNS에 이렇게 저렇게 글 쓴 거에 대해서 면책특권의 보장을 받질 못해요. 근데 문준용 씨가 반복적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자칫하면은 고소고발 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문준용 씨한테 고소고발 당하기 전에 대통령을 상대로 먼저 이렇게 민사소송을 걸어놓는다. 그럼 그 이후에 문준용 씨가 뭐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야, 대통령 상대로 소송을 하니까 아들 시켜서 수사기관 시켜서 또다시 나한테 표적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고 진흙탕 싸움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이 올라올 때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 모양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